네, 이번에는 뉴스메이커 후 순서입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된 첫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젠더가 뭐예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어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듣겠다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성 인사들로부터 되레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러한 성관계 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젠더 폭력이라 그런 스펙트럼 젠더 폭력이란 여기 있어요. 이게 권력 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이제 류 위원장님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한국당은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네. 시조는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 같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아니요.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왜 불만인지, 왜 자유한국당을 안 찍는지. 이건 뭐 자유한국당 성토장도 아니고 감정이 그래 실려가지고 여성정책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책의 신안이 잘 만들어주도록 성원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셨습니다. 가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이 젠더라는 말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정말 모르고 어리버리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젠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젠더 폭력하니까 젠더는 어떤 뭐 규범적인 성인데 무슨 폭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셨던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젠더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여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그런 성은 네. 보통 남자, 여자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여와 남아 붙여주는 성별 표시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규범적 의미의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성 염색체는 분명히 XY일 거예요. 예. 그런데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성적 귀속감을 느낀다면은 사회적으로 성을 여성이라고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더라는 거는 이런 성적 분류, 더 나아가서 남성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럼 젠더 폭력이라는 건 뭐냐? 젠더 폭력이라는 거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약자인 여성에게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거,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같은 어떤 사회적인 폭력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잘 아직도 명쾌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섹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젠더 그러면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할 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도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쓴소리, 수위가 농도가 그렇게 이제 깊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제 제가 행사장 그림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마초에서 여성으로 예. 가자고 그렇게 써놨는데 예. 결국은 마초에서 마초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아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좀 씁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경남도지사를 재선하셨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나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가재정법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 젠더 센시티브 버짓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평등과 관련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남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럼 남자 여자 가면 50대 50이면 그럼 50대 50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성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 여성 화장실을 변기를 더 많이 만드는 네. 이러한 것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인데 네. 거기 2006년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걸 다 예산을 짤 때마다 다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그 경남도 예산을 짤 때도 성인지 예산을 상당히 아마 반영을 해서 짰을 거거든요. 그거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다? 젠더를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그러면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짜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는 말 그대로 경상도 상남자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야기하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유권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인도 바꾸고 당도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홍준표 대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이 이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완하려고 네. 막 일부러 저런 토크 콘서트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저런 분위기라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예. 사실 뭐 그 부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계속 화제가 됐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 예. 연대에서 강연 때 예. 그래서 그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여성을 뭐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너무나 멀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걸 보면 영남 마초 꼰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주 선정적인 언어들인데 네. 사실 마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꼰대 얘기를 하면서 이회창 총재를 또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영남 출신 마초, 충청 출신 꼰대 이럴 때 본인은 마초이기는 하지만 꼰대는 아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신 이회창 총재는 좀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가령 저는 특별히 사실 홍준표 대표가 네. 뭐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진지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뜬금없이 이회창 대표를 걸고 넘어간다든지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얘기를 왜 하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 경상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뭐 경상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다들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뭐 집에서도 본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엄처시에 살았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저렇게 뭔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60대 남성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학습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산다 그러고 유석찬 위원장이 그 말씀 하셨나요? 네. 우리 당에서는 여성 대통령도 배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평생을 비혼으로 살았고 어떤 특수한 환경에 있던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집안이 너무 유복해가지고는 가사나 육아 따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여성이 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 여성 장관을 몇 프로 할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직장 내에서가 직장 내 가정 내 슈퍼우먼을 강요를 당하게 그런 의무가 지워져가지고 어떤 경력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직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실 거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는 여성 유권자의 표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이 따가운 질책이 어제도 이어졌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 5분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현장에 카메라가 10대나 있었다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때 혹시 꿀잠을 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뉴스메이커 두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할 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도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쓴소리 수위가 농도가 그렇게 이제 깊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제 제가 행사장 그림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마초에서 여성으로 예. 가자고 그렇게 써놨는데 예. 결국은 마초에서 마초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아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좀 씁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경남도지사를 재선하셨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나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가재정법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 젠더 센시티브 버짓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평등과 관련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남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럼 남자 여자 가면 50대 50이면 50대 50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성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을 변기를 더 많이 만드는 네. 이러한 것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인데 네. 그게 2006년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걸 다 예산을 짤 때마다 다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그 경남도 예산을 짤 때도 성인지 예산을 상당히 아마 반영을 해서 짰을 거거든요. 그거는 중앙정부 성인데 무슨 폭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셨던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젠더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여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그런 성은 네. 보통 남자, 여자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여와 남아 그 붙여주는 성별 표시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규범적 의미의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성 염색체는 분명히 XY일 거예요. 예. 그런데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성적 귀속감을 느낀다면은 사회적으로 성을 여성이라고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더라는 거는 이런 성적 분류 더 나아가서 남성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럼 젠더 폭력이라는 건 뭐냐? 젠더 폭력이라는 거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약자인 여성에게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거,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같은 어떤 사회적인 폭력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잘 아직도 명쾌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섹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젠더 그러면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한국당은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네. 시조는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 같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아니요.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왜 불만인지, 왜 자유한국당을 안 찍는지. 이건 뭐 자유한국당 선도장도 아니고 감정이 그래 실려가지고 여성정책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책의 신안이 잘 만들어주는 지도로 성원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셨습니다. 가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이 젠더라는 말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정말 모르고 어리버리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젠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젠더 폭력하니까 젠더는 어떤 뭐 규범적인 네, 이번에는 뉴스메이커 후 순서입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된 첫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젠더가 뭐예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어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듣겠다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성 인사들로부터 되레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러한 성관계 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젠더 폭력이라 그런 스펙 젠더 폭력이란
여기 있어요. 이게 권력 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이제 뭐 그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다, 젠더를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짜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는 말 그대로 경상도 상남자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야기하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유권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인도 바꾸고 당도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홍준표 대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이 이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완하려고 네. 막 일부러 저런 토크 콘서트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저런 분위기라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예. 사실 뭐 그 부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계속 화제가 됐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 예. 연대에서 강연 때 예. 그래서 그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여성을 뭐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너무나 멀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걸 보면 영남 마초 꼰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주 선정적인 언어들인데 네. 사실 마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꼰대 얘기를 하면서 이회창 총재를 또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영남 출신